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일 외교수장이 첫 전화회담을 열고 양국의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통화에서 미일 동맹 강화와 일본이 주창해온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과 리서치 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최대 0.3%포인트 상향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딛고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성적표를 받은 한국 경제가 올해도 선방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방안으로 거론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 공공 재건축 재개발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틀이 하나둘 마련되면서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쳐 개인들이 벌써 20조 원을 사들였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 안착을 노리는 가운데 유동성을 등에 업은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약보합권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는 오늘도 개인입니다. 양시장을 합쳐서 1조 원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좀처럼 순환매 순서가 오지 않았던 의약품 업종이 오늘 선방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콘텐츠주들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다른 이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점검을 해봐야겠죠.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또 다른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산업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이 테마 때문에 좀 분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 앞으로 전망 어떤지 이야기 하나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또 최근에 테마와 함께 많이 움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 관련된 섹터인데요. 일단 로봇 관련된 산업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산업용 로봇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제조업체에서 어떤 산업 자동화와 함께 쓰이는 로봇이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전문 서비스용 로봇도 한 분야인데 의료용 로봇같이 어떤 특화된 분야 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또 로봇이 전문 서비스용이고요. 또 하나 이제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로봇 청소기 같은 어떤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로봇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SF 영화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람을 닮은 로봇이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업용 로봇입니다. 이쪽 중심으로 시장이 벌써 2000년대 이후 성장하기 시작을 한 상황들이고요.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죠. 즉 공장 자동화에 가장 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흐름이 산업용 로봇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받으면서 어떤 하나의 또 산업을 이끄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인공지능 관련된 AI 쪽도 알아서 어떤 이 로봇이 알아서 해준다라는 관점들이 또 이어지다 보니까 AI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부각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비대면 쪽이 또 가장 큰 대세이던 만큼 로봇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비대면이라든가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 서비스용 로봇도 관심이 같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또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글로벌 전반적으로는 산업용 로봇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적인 흐름들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관점과 함께 또 하나 지금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쪽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내수 관련된 로봇 쪽은
일단 정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어느 정도 다시 투자나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이어지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은 그에 따른 변화들도 일단 기대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은 지켜보되 여전히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속도를 더 내야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최근 동향을 한번 또 지켜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시범 로봇인 딜리플레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배달을 서비스하는 로봇인데 저희 집에 이런 로봇 오면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음식이 잘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런 쪽도 지금 서비스가 시행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발전이 이어가겠죠. 그와 함께 또 현대차에서는 영업 현장에 비대면 서비스 로봇이 다리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리 떴네요. 네, 그래서 다리가 투입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거는 현대차 입장 쪽에서는 지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를 1조 원대 인수를 하면서 미래 먹거리의 한 축을 지금 PAV라고 하는 개인용 어떤 비행체죠. 이쪽과 함께 로보틱스도 하나의 중요한 흐름들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LG전자도 지금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로봇 산업과 관련된 성장 동력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CES 2021에서 공개된 클로이 살균봇 같은 경우 비대면 방역 로봇이죠. 그래서 집안을 알아서 살균하면서 돌아다닌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LG가 잘하는 가전 쪽의 한 분야를 로봇과 접목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LG는 그런 거 잘합니다. 어떤 저희가 없던 거 대표적으로 뭐 스타일러스 같은 경우 이런 쪽도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또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가능성이 높죠. 이래서 아마 LG 쪽은 아마 산업용보다는 개인 서비스 로봇과 관련된 쪽을 좀 더 영역을 확대시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부분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지켜보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와 같이 연결해서 봤었을 때 일단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어떤 중소형 관련된 로봇주들은 일단 실적이 안 나옵니다. 지금 PR을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이 안 나오는데 올해 주가는 벌써 적게는 한 10%대, 많게는 뭐 70%까지 뛰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종목들은 주가가 더 많이 기대감 때문에 반영했다라는 정도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주항공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였던 부분들 뺀다고 하더라도 또 로봇을 활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2016년도부터 구축을 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부각을 받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고용 같은 경우도 산업 자동화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특히 글로벌 로봇 인덱스에 편입이 됐고요. 그 밖에 뇌수술 로봇 관련돼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인데 특히 또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오늘도 올라간다고는 보여지는데 적자는 더 커졌고요. 게다가 로봇 완구가 매출의 60%대를 차지합니다. 이게 진정한 로봇 관련주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떨어지죠. 근데 주가는 올해 거의 48%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로보로보 같은 유아 대상 교육용 로봇이다라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로 해석하기는 좀 부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나마 그래도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산업용 관련돼선 이적재용 로봇, 그러니까 즉 사람들 대신해서 어떤 역할을 계속 한다는 관점 쪽에서는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실적만 받쳐주게 되면은 기대감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AD칩스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로봇 관련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특히 지능형 로봇 관련돼서 무선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CPU 보드를 공급한다라는 쪽인데 아쉬운 거는 아직 실적이 뚜렷하게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되고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인 흐름들은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를 반영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점 쪽에서 어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매매로만 연결되는 게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너무 매매에 집중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실적의 변화들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너무 관련된 쪽에
깊게 대응하고 확인하는 건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나마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두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가 SPG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로봇은 쉽게 말씀드리면 관절을 움직일 때 모터가 필요하죠. 정밀한 모터가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서 SPG라는 회사는 정밀 제어용 모터와 감속기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기존에 일본 제품을 좀 국산화하면서 이제 조금 더 어떤 매출 기회가 좀 더 높아가는 흐름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로봇의 핵심 부품이나 또 친환경차 쪽에서도 구동 모터 쪽에 감속기가 같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실적도 괜찮습니다. 지금 2019년 한 해 영업이익이 103억이었는데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37억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PBR이 1배 정도 지금 주가가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비싸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역사적인 고점대 부분까지도 계속 이런 실적만 확인되는 부분이면은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작은 종목이지만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되는데 그래도 로봇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종목이 아진 엑스텍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어떤 지금 로봇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특히 모션 제어기죠.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데 어떤 로봇 제어나 구동에 관련된 핵심 부품을 일단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예전에 IRC라고 하는 아진 로봇 제어기 이쪽에 대한 경험이 있는 만큼 어떤 플랫폼이나 부품 쪽에서 성과를 내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실적 자체는 좀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은 재무구조는 상당히 좋고요. 유보율이 한 1200% 정도 될 때까지 양호한 모습들인데 PBR도 마찬가지로 1배가 좀 넘는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성과가 나오고 실적에 대한 변화만 확인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은 시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로봇 산업이 기대되긴 하지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단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SPG와 아진 엑스텍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오늘장 이슈부터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시장은 오후 들어서까지 좀 힘이 좀 없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방금 이제 좀 단기 반등이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한미약품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테스나,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양시장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기아차, LG화학, 삼성전자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ISC, 사마네트워크스, 올릭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2차 전지 관련주 관심은 지속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 오후 들어서 좀 약해지고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관련 섹터의 강세는 그래도 눈에 띄는 모습이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그리고 폭넓게는 친환경 관련 모멘텀은 계속 관심을 지속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 내에서 2차 전지 내에서의 이런 종목들도 주가 흐름 좀 차별화되는 모습인데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장 초반에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동원 시스템 등 여러 종목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되어서 연관 지어볼 이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미국의 연방정부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미국산을 좀 우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관용 전기차도 그 대상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산을 우선한다라는 점과 그 USMCA 이슈, 그러니까 신북미 자유협정이 발효된 점 등과 더불어서 결론은 이 미국의 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이러한 이슈와 연관지어 본다면 이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미국 내 이 배터리 공장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기울이시면 좋겠다. 일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공장을 보유한 SK이노베이션, LG화학, 에코프로 비햄, 그리고 동아 기업 등에 대한 관심은 지속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 잠시 주춤한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고요.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삼화네트워크스, 선진 뷰티사이언스,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먼저 삼화네트워크스입니다. 네, 삼화네트워크스 현재 24.37% 상승한 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엔터 콘텐츠주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화네트워크스 급등세 보이는데요. 3거래 연속 기관의 매수세,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도 더해졌습니다. 삼화네트워크스는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 사업과 신인 연기자를 발굴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습니다. SBS 드라마 낭반닥터 김사부2, 열혈사제 등의 드라마를 제작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요인은 홍정욱 관련주로 분류돼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디즈니의 한국 서비스, 애플 TV의 국내 진출 등 OTT 시장의 가능성, 그리고 송혜교 주연인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드라마 제작을 맡아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화네트워크스 살펴봤고요. 다음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현재 30% 상승한 29,900원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화장품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매수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경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화장품 관련주의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화장품 원료와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주력 사업인 화장품 소재 사업은 자외선 차단 소재, 마이크로 비드, 스킨케어 소재 등 3가지 품목으로 분류가 되고요. 로레알과 샤넬 등 글로벌 기업의 화장품 원료를 납품하고 매출의 70% 이상은 수출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앞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11,5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당시 1,4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코스닥 시장 역대 3위의 경쟁률을 세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현재 21.06% 상승한 5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장재와 알루미늄 압연박 개조기업인 이 동원 시스템즈가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2만 주를 대량으로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신고가로 경신을 했고요. 오전에 VI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는 2차 전지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알루미늄 양극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약 250억 원을 투자해 생산 라인을 늘리고 2022년까지 알루미늄 양극박 연간 생산량 8,000톤을 목표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알루미늄 양극박은 2차 전지 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꼽힙니다. 한 배터리 전문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알루미늄 양극박 수요는 올해 9만 2천 톤에서 2025년에는 47만 5천 톤까지 급증할 전망입니다. 동원 시스템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 흐름과 또 오후장에 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다 보니까요. 이런 이슈 하나하나에도 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의 흐름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뭐 조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의 그 불공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강력하게 조금 이야기 나왔죠. 또 지날 러만도 지명자도 미 상무장관도 중국은 분명히 경쟁을 위배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왔고 뭐 값싼 철강과 그다음에 알루미늄을 미국의 덤핑이라든가 우리 노동자와 기업의 경쟁력을 해쳤다라고 강하게 좀 발언을 했었고 또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 국민이 중국의 불공정 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아주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전장에 시가가 낮게 잡고 잠깐 플러스를 전환했다가 그 뒤로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강보합갑의 상해 지수가 좀 마감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0.03%로 좀 마감했었지만은 지금 이제 오후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좀 되면서 계속해서 축소를 좀 해가고 있는 그래서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신천도 지금 0.29%까지 지금 상승을 하면서 오전장의 하락세를 다 회복하고 있는 그런 장세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좋은 악재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악재 대비해서 오늘 시장이 조금 크게 밀려야 되는데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전장에 이제 좋지 않았던 것은 중국 민민행이 이틀 동안에서의 유동성을 좀 순회수하면서 단기자금 금리가 이제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었는데요. 그것도 지금 오후 시장 되면서 어느 정도 다 회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인민은행 쪽에서 1,800억 위안화치를 역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이걸 좀 매입하면서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상해 지수를 좀 먼저 보고 말씀드리면은 차트를 보시면 어제 좀 하락세가 좀 나왔었고 오늘 이제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더 빠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쉽게 빠지지 않고 있으니까 악재가 나오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잠깐의 악재 영향을 좀 받고 또 회복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잘 보시면 3,450포인트에서 그다음 3,300포인트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상단으로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만약에 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지지를 받아주는 이 지지대에서 어느 정도 앙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중국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강력하게 뭐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은 중국 시장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강력하게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숨고르기죠. 기술적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상해 지수는 계속해서 뭐 심천 지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살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178포인트까지 크게 저항 매물이 없기 때문에 뭐 잠깐 눌림을 줬다가 좀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조정을 받더라도 단기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 낚아채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계속해서 그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남방항공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좀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5.8 이하까지 좀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5.640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오늘 좀 말씀드릴 점은 상해 자강 기업 그룹이 되겠는데요. 이거 코드 번호가 600210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99년에 설립이 된 상하이 자강기업 유한회사를 전신으로 하는 중국 최대 포장 재료 생산 업체가 기업체가 좀 되겠는데요. 주력 사업으로는 PT 병이라든가 병막의 뭐 포장지, 라벨, 그다음에 방막김, 알루미늄 용기 등 다양한 제품을 이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 회사가 상당히 많은 그런 라벨이라든가 이런 포장지 이런 것들을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기저귀 조각 가방이라든가 롤 화장지 가방이라든가 화장지 아웃소싱 가방 등 다양한 이 포장재들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먹는 이제 인스턴트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뭐 KFC라든가 맥도날드, 뭐 소니, 또 필립스, 코나, 뭐 제너럴 모터스 등 국제적으로 굵직굵직한 이 기업들의 또 포장 라벨, 용지 인쇄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음료 사업 쪽으로도 좀 진출을 좀 해가지고 뭐 코카콜라 그리고 펩시
콜라에서의 그 라벨을 이 회사에서 생산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많은 인구들이 이런 소비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용기라든가 라벨 이런 쪽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즘은 계속해서 이런 인스턴트나 이런 제품들도 많이 좀 섭취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봤을 때 오늘 지금 현재 한 2.68%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2018년도에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주고 다시 2020년도에 한번 좀 올라간 그런 패턴이었고,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한번 사이클이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주고,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가격 조정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3.8 이하 정도에서 끝난 상황인데, 이제 바로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나고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옆으로 좀 조정을 주다가 가는 종목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상해 자강 기업 그룹 같은 경우는 옆으로 좀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게 옆으로 조정을 좀 마감을 하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열려 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주봉을 좀 봐도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에 2015년도에 올라갔던 가격대죠. 10.84 이하 이 가격대를 지난번 2018년도에 완전히 가격 조정이 마무리를 지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2018년도에 가격이 진짜 바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사이클을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좀 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봉을 좀 봐도 고점도 올라가고 있고 저점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추세가 상해 자강 기업 그룹 같은 경우 좀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세 상승으로 추세가 좀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한 4.580 미만 좀 되는데요. 자, 분봉을 좀 봤을 때는 자 여기 좀 지지를 좀 보는 이 가격대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정도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4.560 이하에서 좀 자리를 좀 매수 타임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원화로 계산을 하면 778원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점까지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가격을 잡아가지고 충분히 한번 대응을 좀 해보자는 말씀드려서 5.276 이하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900원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370 이하로 좀 잡으시면 될 것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화를 바꾸면 74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에서 보일 종목은 상해 자강 기업 그룹이었습니다. 포장재료 생산 기업이고요. 추세도 살아있다고 하니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더해서 중국 남방항공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채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이 시각 환율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요. 어느덧 살금살금 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현재 동향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랑 그다음에 경기 지표가 양호함에 따라서 부양책 속도 기대감에 달러는 어제보다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 1,100원대 초반대로 일단 개장 이후에 오늘은 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NDF 시장 환율을 반영해서 전일 대비 4원 정도 하락한 1,102원에 개장했습니다. 간밤부터 글로벌 달러화가 약간 소폭 약세를 나타내면서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린 모습입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고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양책 수정 가능성 또한 확대됨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랑 그다음에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랠리 숨고르기를 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아서 블루칩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S&P 500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도 거세져서 장마감 몇 분을 앞두고 3대 지수는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6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달러화는 미국의 부양책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소폭 약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글로벌 달러 지수는 아시아장에서 90.1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악화되는 코로나 상황에 일정 부분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으나 달러화에 대한 약세 베팅도 여전히 강력한 상황입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의 임명이 가결되면서 불확실성 해소와 그다음에 FOMC 미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 규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상존하고 있고 2,000달러 현금 지급하는 동의 가능성이 높아졌음이 보도되면서 위험 선호의 심리를 가중시켰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컨센서스 대비 상회한 모습이고 소비자들의 미래 여건에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스탠다드 푸어스는 미국의 제로금리가 앞으로 3년 동안 지속될 것이지만 실물 경제에 대한 회복은 비교적 더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인플레이션 또한 연 2%를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기존 2.9%에서 3.1%로 0.2%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과 봉쇄로 올해 초 약해지겠지만 2분기에는 백신과 치료제 보급 확대로 경기 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거기에 대외적으로는 유로화 강세에 따른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전일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재차 1,100원대 초반대로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개장 이후에 국내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은 하락폭 장중 1,101원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FOMC 서명 발표와 연준 이장의 발언들이 대기하고 있음에 따라서 추가 변동성은 제한적으로 나타내면서 옵션 플레이를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순매도 기조는 원달러 환율의 하단을 지지하면서 역송금 수요 등의 경계감에 따라서 일정 부분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지속적으로 나오는 내고 물량 또한 잠잠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반등폭을 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3,160대로 재차 반등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기간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순매도 기조에 힘입어 상단은 제약되면서 움직임이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2,184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987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의 원달러 환율은 국내 증시 상승폭 둔화랑 그다음에 1,100원대 하단 지지력 확인에 따른 1,100원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벤트 대기에 따른 방향성 부재에 대한 연동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용한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오후장 또한 비슷한 수급 흐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원달러 환율 1,105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등폭이 앞으로도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100원대 지지받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IMF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5.5%로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했었는데 이 5.5%라는 전망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게 나왔고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었던 그 패드 쪽에서의 글로벌 경기 전망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정책기관 중에서 패드하고 미국 재무부하고 IMF하고 월드뱅크는 팬데믹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 정책을 할 때 공조를 보이면서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했었던 정책기구죠. 한 통속으로 봐도 된다라는 것이죠. 한숨 돌린 지금까지도 사후 관리에 비슷한 스탠스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오늘은 그 내용 쪽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문에 나오는 우리나라 3% 성장률이 나타난다 해서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FOMC 회의 직전에 이 지표를 공개하고 하루 전날에 그 IMF의 SNS에서 이 지표 공개한다 이렇게까지 홍보까지도 했었거든요. 이런 흐름 자체가 동조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 하나의 스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핵심적인 그래프 내용의 타이틀을 보면은 다이버전트 리커버리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적인 회복, 이것이 좀 키포인트인데 2020년의 하반기에 빠른 회복이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또 국가별로 틀리고 향후에 나타날 차별화 요소로 의료 접근성하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2021년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 지원의 접근성, 그리고 정책의 위기 대응 방식, 그러니까 국가별로 대하는 것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향후에 차별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별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 회복은 다 틀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쪽의 대처가 좀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빠른 회복하고 중기 성장을 확인했다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5.5% 이거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2022년까지도 4%대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물론 이머징 마켓 쪽이 좀 더 크겠지만 그 나쁘지 않은 그런 속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래프를 IMF 쪽에서 제공한 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래프를 보면은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작년 1월의 전망이고 실선으로 표시가 된 것이 엊그저께 발표된 그 내용입니다. 그 선들 중에서 중국 쪽을 한번 보세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같은 경우는 쭉 빠졌다가 점선에서 쭉 이탈을 했다가 가장 빨리 점선에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월에 이탈한 V자에서 바로 회복을 했다는 것이죠. 지난 4분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까지 치고 올라온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죠. 다른 여타 국가들하고 비교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저 표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노란색 선이 중국을 뺀 나머지 이머징 국가고 푸른색 선은 선진 국가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보다도 중국이 빠르게 회복해서 원상 회복을 한 것이고 그 주변국들이 다 같이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경기 흐름이 한국이 가장 먼저 회복을 했고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으로 회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표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IMF하고 패드 쪽이 거의 비슷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글로벌 경제에서도 이러한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리포트 마지막 끝부분에 국가 부채의 재구성이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권국하고 이 채무국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채무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G20이 합의한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 우리가 3월 달을 돌이켜보면요. 그 당시에 패드가 달러를 풀 때 각국 중앙은행하고 달러 수합으로 일단 도와줬죠. 그리고 미국 재무부하고 IMF하고 월드뱅크가 G20 공조로 해가지고 유동성 어려운 국가들에게 채무 연장 같은 걸 해줬거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참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의 정책이 지금 일하무야 좀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강력하게 공조가 되고 있고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자산시장의 투자 관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경제 성장률 5.5%까지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이 IMF 그리고 FOMC와 기조를 비슷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같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있을 FOMC 회의에서 향후 정책들에 대한 방향을 좀 윤곽을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 변화의 요인이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정책 변화라는 것은 지금의 정책이 좀 수그러들거나 무슨 좀 유동성이 약화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놓고 봤을 때 이미 IMF 쪽에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넌지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 변화의 요인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키 팩터가 인플레이션하고 고용이거든요. 모두 다 정책 변화의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미국 국채 보유 추입니다. 전체적으로 페드의 자산 규모는 정체고 약간 줄어들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국채 쪽은 계속 일사천리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매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기준으로 저 표에서 쭉 올라오는 저 꼭대기가 기울기가 거의 일정 상태인데 매주 일정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지난주에 4조 7,436억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면은 전주 대비 한 198억 정도 달러로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 주간 단위로 조금씩 그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그래프에서는 조금씩이지만 198억 달러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 저렇게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번 주에 미국 국채 공급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수치는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도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난데없이 뭐 바꾼다. 이건 상황도 그렇게 수치상으로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상황이 아니고 물리적으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번 회의는 정책 흐름이 재확인되는 과정 그리고 첫 단추는 IMF가 꼈고 오늘 밤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페드가 또 공식적으로 한번 코멘트를 날려줄 수 있고 정책이 그래서 지속되고 그것이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하고 조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이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을 재확인하고 시장이 좀 안정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사실 요즘 장이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게 되잖아요. 이제 좀 안정을 찾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미국 국채 시장을 약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미 국채 발행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3분기까지는 채권 시장 자체적으로 부담이 돼서 가격이 하락하는 정도 그 정도의 움직임이었는데 4분기 이후부터는 약간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른 자산 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외국인 매도 약간 좀 거칠게 나오고 있는데 그 연속선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선물 가격 추이를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작년부터요. 푸른색 타원을 보면은 작년 3월에 팬데믹 당시의 모습인데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충격을 받을 때 급락하고 다시 회복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채만이 또 큰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두 개의 푸른색 타원이고 옆에 분홍색 타원들은 그것이 그 이후에 좀 자산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국채 공급 때마다 시세가 점진적으로 수급 부담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끝에서 두 번째부터는 공급 일정에 맞추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있죠. 너무 하락을 하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하고 더불어서 국채 시장에 도움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가격이 반등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모습이 나타나면 주식시장은 꼭 하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 국채 입절 때마다는 약간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고 그것이 이번 주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초에 좀 금리 급등에 의해서 저 투매가 나타나는 모습 이후에 반등을 하는 양상인데 오늘 회의가 FOMC 회의가 지나면서 정책을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저쪽에서 채권 시장의 안정권으로 다시 재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미국 채권 시장이 안정되면 글로벌 유동성 안정되고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머징 마켓과 우리나라 쪽에서 거친 모습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언급드렸던 IMF 글로벌 경기 전망을 이 대목에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글로벌 정책기관의 공조, 그것을 IMF가 첫걸음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페드가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 분위기로 가고 그것이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끌고 가는 또 하나의 축, 미국 재무부가 분기 정책 보고서가 2월 1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좀 안정을 시켜놓고 또 하나 붐업시키는 그런 정책의 힘을 다시 확인하고 시장이 신뢰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다음 주 초까지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OMC 회의 이후에 2월 1일에 또 정책 보고서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이 안정성까지 가지고 올지 여부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BL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이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총 누적 수익률 352.1%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국제화품부터 휴마시스까지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입니다. 첼시스부터 오텍까지 모두 목표가 달성했고요. 레몬이 18.1%까지 기록을 했었네요. 동일 고무 벨트부터 써니전자까지 12% 이상 15%까지 수익 내줬고요. S맥이 9.2%였고 IA가 15%까지 기록하면서 포트 제외됐던 종목도 있습니다. 영화금속이 22.7%, 비덴트 10%, MS 오토텍 15%, 비덴트 어제도 급등이 나왔었죠. 아이큐어가 15.1%, 한노화성이 9.9%입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도 급등 나오고 있고요. 써니전자 9.3%, NEW가 12% 기록을 했었고 사마애미늄이 46.6% 수익 내줬었습니다. 로버스타가 이때도 10.5% 수익 내줬었고요. 인선이엔트 9.1%, 벽산이 13.1%, 러셀이 12.7% 기록하고 또 급등 나오고 로버스타 역시 한 번 더 들어가서 26.4%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총 5개 종목 담겨있는 가운데 메디포스트가 6.1% 수익률 내고 있고요. 덱스터가 9.5% 기록을 합니다. 웹젠과 에이텍DX, 삼성출판사, AS 받아봐야겠죠?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설명을 또 들어봐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메디포스트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42,000원이 전 고점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런 윗꼬리 구간을 지금 현재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인 상승 추세, 이평선인 5일선이 상승 흐름 계속 그리고 있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돌파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이렇게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 시초가부터 상승 흐름 만들어주면서 이제 괜찮게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전고점 부근에서의 매도세가 다시 몰리면서 지금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요. 시장 흐름과 뭐 거의 유사하게 오늘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뭐 조금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좀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봉 흐름 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크게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여전히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대로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인 덱스터입니다. 덱스터가 어저께 이제 거래량 없이 음봉으로 5일 이평선을 이탈시키면서 조정이 나오는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한 4거래일 정도 지켜주던 가격대 6,700원 정도로 오늘 저점을 깨고 위아래로 이렇게 좀 변동성 크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막판에 이제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도지 형태,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내일쯤 해서 시가 상승 출발 시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하러 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한 7,200원 정도의 저항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고 보시고요. 뭐 역시 도지기 때문에 아침에 하락 출발한다면 음봉으로 조정이 내려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가까지는 흐름을 한번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웹젠인데요. 시장 오늘 조정 나오니까 함께 밀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아침에 짧게 이제 반등 흐름이 잘 나왔었어요. 잘 나와주다가 오후 들어가면서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조정이 나오니까 지금 음봉으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어제와 똑같은 가격대죠. 조금 더 내려와 있는데 분할로 한번 매수 잡아보시고요. 20일 이평선을 뭐 내일쯤 되면 저점에서 만나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밀려서 20선 부근 살짝 이탈시키든지 뭐 9일 지지받고 올리든지 하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흐름 나오는지 보시고요. 이제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추세선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저점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ATEC-TN입니다. 오늘 ATEC-TN이 손절가 한 2호가 정도 남겨놓고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올려줬어요. 그래서 23,700원 정도 손절가였는데 800원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지금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지금 앞에 지지를 보여줬던 24,200원, 24,000원대 부근을 깨고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지금 올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부터는 바로 시세가 위로 방향을 틀어줘야지 괜찮은 그림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지키시고요. 이걸 약간 대선 테마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정시마다 계속 모아가는 관점으로 이 중장기 이평선 터치하는 상황까지는 그렇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손절이 될지 내일 아니면 반등이 나와서 다시 추세 전환을 이뤄줄지는 내일 정도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지지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모의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지지율이 더 높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다시 반영이 되는 흐름들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삼성출판사 오늘 조정 좀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한번 위로 시세에 튀어줬습니다. 보면 지금 저출산 관련주들도 바닥권에서 이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출판사 역시 지금 그 유아동 그 영어 관련된 책이라든지 다양한 그 아이들이 보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조금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스터디의 IPO와 함께 그런 부분들도 함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해요. 20일 이평선이 이제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세 저항을 지금 현재 이렇게 벗겨내기에는 기간 조정이 약간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지만 뭐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박스권 흐름으로 좀 이어지면서 저점 추세선은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추세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괜찮은 그림이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메디포스트부터 어제 편입된 삼성출판사까지 대응 전략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이지연 전문위원과 최충성 전문위원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십니다. 잠시 후 2부도 함께해 주시죠.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